2025년 10월 월요일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자동차 부품 공장 신성정밀 정문 앞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철민, 71세. 낡은 작업복에 녹슨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외벽 페인트는 벗겨졌고 주차장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이네. 철민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이 공장 설계에 참여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땐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재벌 회장이지만요. 정문으로 들어서려는데 어?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 돌아보니 20대 후반 여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팀 완장, 이름표엔 정하늘 대리.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자 강도연이 1년째 만나고 있다는 여자친구. 여기 처음이세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내 오늘 일용직으로 처음인디. 철민이 충청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40년 전 아산 용접공 시절 말투.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 따라오세요. 하늘이 앞장섰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습니다. 철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인상이 참 착해 보이네. 근데 진짜일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공장 특유의 냄새. 철민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71살 회장이지만 25살 용접공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혹시 공장 일 해보셨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옛날에 용접 일 좀. 와, 그럼 선배님이시네. 근데 나이 드셔서 다시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손주들 용돈 벌어야지. 손주가 있으세요? 큰 손주가 29인디. 요 근래 여자친구 만난다 카더만. 떠보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본인 얘기인 줄 알까 싶어서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손주분 여자친구 좋은 분이면 좋겠다.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본인 얘기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50대 중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성정밀 대표 윤성만. 책상에 발 올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윤성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일용직? 나이가 몇 살이에요? 71입니다. 71? 에휴,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말투가 무례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면접 때 이미 합격하셨잖아요. 알았어. 정대리는 나가봐요. 하늘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성만이 철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일당은 10만 원. 사대 보험 없어요. 괜찮죠? 네. 그리고 말이죠. 윤성만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긴 일 빡세요. 나이 많으시니까 힘든 거 시키면 그냥 하세요. 괜히 정 대리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알았죠? 철민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사인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대표님이 좀 그러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래요. 하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민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손주 며느리감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현장 가실까요? 하늘이 앞장섰습니다.
공장 현장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생산 라인이에요. 할아버지는 자재 정리 담당하시면 돼요.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쌓여있는 부품들 분류해서 선반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건 손수레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자재 더미 앞에 섰습니다. 쇠 부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좋아, 시작이야. 철민은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71살 몸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하늘이었습니다.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쉬셔야 해요. 하늘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철민은 받아서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전, 그 단어가 유독 강조됐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왜 저렇게 안전을 강조할까? 뭔가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나 같은 일용직이랑 내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먹을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하늘과 철민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일용직 할아버지랑 왜 같이 먹어? 정대리 좀 이상하네. 하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용접일 언제 하셨어요? 40년 전쯤 25살 때부터. 와, 그럼 진짜 베테랑이시네요. 이젠 다 잊어버렸어, 나이 먹으니까. 아니에요, 몸이 기억할 거예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2주 동안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본 모습이 나오니까. 식사가 끝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민은 다시 자재 정리를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성만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철민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일용직,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느려?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에휴, 쓸모없네. 윤성만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저 할아버지 일 도와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치만 봤습니다. 그때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대리는 자기 일이나 해. 제 일 다 끝났어요. 하늘이 철민 옆에 섰습니다. 부품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성만이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습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공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고급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첫날 어떠셨습니까? 흥미롭더군. 내일도 기대되네. 철민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누군가 봤습니다. 공장 베테랑 용접공 박순덕이었습니다.
62세 30년 차. 철민이 고급 세단에 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박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철민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어? 정 대리가 또. 맞아, 납품 일정 때문에 대표님이랑 싸웠대. 철민이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품질 검사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불량 부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납품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윤석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대리, 납기일이 내일인데 지금 전량 재작업하자고. 이 부품 용접 부위에 균열이 있어요. 차량에 장착하면 위험합니다. 위험?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10년 전 사고 기억 안 나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품 불량으로 트럭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운전자가 죽었잖아요.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석만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 또 꺼내. 정대리, 그만해. 대표님,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닥쳐. 윤석만이 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 얘기는 이제 그만해. 맨날 그 얘기만 하면서 일 방해하지 말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10년 전 사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밤 야근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전량 재검사하겠습니다. 하늘이 돌아섰습니다. 검사대로 향했습니다. 윤석만이 뒤통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이. 그리고 철민을 봤습니다. 야, 일용직. 멍하니 뭐해? 일이나 해.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하늘의 아버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하늘씨, 괜찮아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까 얘기 들었어요. 10년 전 사고.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근데 혹시 그 사고가 제 아버지예요. 10년 전 태산자동차 하청 트럭 몰다가 사고 나셨어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산자동차 자기 회사였습니다. 브레이크 부품에 불량이 있었대요. 그래서 급제동이 안 됐고 아버지는 그날 밤 과로 상태였어요. 납기일 맞추려고 3일 밤샘 운전하셨거든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선 아버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부품은 문제 없다고 그래서 산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 불량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걸 다시는 못 봐요. 그래서 품질검사팀에 지원했어요. 제 손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기억났습니다. 당시 하청업체 트럭 기사 사망 사고 보고서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과로운전이라는 결론이었으니까요. 내가 그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철민이 애써 웃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도연이었습니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근데 도연아. 철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늘씨 아버지 얘기 들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그리고 하늘이도 모르잖아요. 제가 태산 회장 손자라는 거. 도연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늘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내가 좀 더 지켜볼게. 너는 아직 하늘씨한테 신분 밝히지 마. 네, 할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퇴근 시간. 하지만 하늘은 남아 있었습니다.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불량 부품들을 하나씩 재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도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셔야죠. 퇴근 시간이에요. 나도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아니야, 나도 옛날에 품질 검사 해봤어. 도와줄 수 있어. 철민이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부품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로 용접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이건 불량이네요. 맞아요. 할아버지 눈 정말 좋으시네요. 40년 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철민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결국 철민이 나가서 컵라면과 김밥을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대 옆에서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아니야, 나도 배우는 거야. 할아버지 손주분, 정말 좋은 할아버지 두셨네요. 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좋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어. 왜요? 옛날에 내가 중요한 걸 놓친 적이 있어서. 하늘이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철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밤 12시가 됐습니다. 재검사가 끝났습니다. 불량품 237개를 분류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표님한테 보고해야겠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혼날 거야.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을 나섰습니다. 밤거리가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늘씨도. 철민은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또 봤습니다. 박순덕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다가 나온 길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일용직이 무슨 저런 차를. 박순덕은 차 번호판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함께 용접 일하던 동료 강철민. 나중에 사업 시작해서 대박 났다고 들었던 그 사람. 설마 그 철민이? 박순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철민이 출근했을 때 공장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윤성만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늘,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237개를 불량 처리했다고? 미쳤어? 대표님, 전부 용접 결함이. 닥쳐. 납기일 어떡할 건데?
태산자동차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죄송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 안전 때문에 회사 망하면 책임질 거야?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대리 이번엔 진짜 잘렸을걸? 맨날 저러니까.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10분 후 하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씨, 할아버지 괜찮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번 달 월급 삭감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러면 해고래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일용직 노인 역할이었으니까요. 하늘씨, 올바른 일 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철민이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박순덕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도 돼요? 네, 그러세요. 박순덕이 앉았습니다. 철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아산에서 용접 일하셨어요?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착각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어젯밤 할아버지가 타신 차. 철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차예요. 마중 나온 거죠. 박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정대리 일 때문에 걱정이네요. 왜요? 대표가 저해를 찍었거든요.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대표가 태산자동차 본사 사람들한테 압력받고 있거든요. 정대리 남자친구가 재벌가 아들이래요. 철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재벌가? 네, 근데 그 집안에서 정대리 못마땅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대표한테 압력 넣어서 정대리 괴롭히라고. 철민의 혈압이 올랐습니다. 도연 이모 서미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대표가 요즘 정 대리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장실로 갔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 내 조카 섬이란 요즘 뭐 하고 있나? 최근에 협력업체 관리팀이랑 미팅 자주 하십니다. 신성정밀도 포함돼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후 회신이 왔습니다. 회장님, 2주 전에 신성정밀 대표랑 단독 미팅하셨습니다. 내용은 비공식 미팅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았네, 고맙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란이 개입했습니다. 하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갑자기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야? 태산자동차 사람들인가? 차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서미란이었습니다. 철민은 구석에 숨었습니다. 미란이 윤성만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사무실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표님, 제 말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정하늘, 아직도 여기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해고하려고 했는데 노동법? 방법은 많잖아요.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면 되죠. 어떻게요? 더 힘든 일 시키세요. 야간 근무 늘리고 임금 깎고 견디다 못해 나갈 겁니다. 윤성만이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태산자동차랑 거래 계속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제 말대로 하세요. 한 달 안에 정안을 내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란이 이런 짓을. 미란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검사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다가갔습니다. 정하늘 씨? 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민은 뒤따라갔습니다. 전 서미란입니다. 태산자동차 전무. 안녕하세요. 도연이 이모예요. 하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이모님? 네, 우리 도연이가 당신 만난다고 들었어요. 네.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을게요. 얼마면 우리 도연이한테서 떨어질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 얘기예요. 1억? 2억? 얼마 필요해요? 저는 아니면 이 일자리가 소중한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도연이랑 헤어지면 이 회사 그만두지 않게 해줄게요. 전 도연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집안에서 무슨 사랑을 알아요? 가난한 집 애들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네 회사 하청 트럭 몰다가요. 미란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도연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미란이 명함을 꺼내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봐요. 일주일 드릴게요. 도연이랑 헤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쫓겨나든지. 미란이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씨, 할아버지, 저 어떡하죠?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전 도연 씨도 잃고 일도 잃을 것 같아요. 철민은 하늘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늘씨,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하늘이 철민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하게. 서미란 전무 해임건으로. 네. 그리고 신성정밀 윤성만 대표 거래 중단 통보하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하늘 씨 신원조사 결과 보고서 다시 보내주게. 10년 전 사고 기록까지 전부.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미안하네, 하늘씨,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출근했을 때 공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성만이 아침 조회를 열었습니다. 다들 집중해요. 오늘부터 야간 근무 인원 조정합니다. 정하늘 대리 앞으로 나와요. 정 대리는 이번 주부터 매일 야간 근무 투입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매일요? 그럼 주 6일 야근인데. 조용히. 그리고 정 대리, 당신 이번 달 실적 미달이니까 월급 30% 삭감입니다. 대표님, 제 실적은 목표치 달성했는데요. 불량품 237개 처리한 것 때문에 납기 지연됐잖아. 그게 손해야. 그건 안전 때문에. 변명하지 마. 싫으면 그만둬요. 윤성만이 비웃었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라, 강철민. 조금만 더. 오전 11시였습니다. 철민이 자재를 옮기고 있을 때 윤성만이 다가왔습니다. 야, 일용직. 철민이 돌아봤습니다. 저기 크레인 밑에 볼트 풀린 거 있어 들어가서 줘요. 철민이 크레인을 봤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와이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대표님, 그건 위험합니다. 안전 규정상. 닥쳐. 시키는 대로 해. 그때 하늘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크레인 밑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정대리, 너는 빠져. 안 됩니다. 안전 점검도 안 된 크레인이에요. 너 진짜 해고당하고 싶어? 해고되는 한이 있어도 사람 목숨 걸고 일 못 시킵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윤성만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네가 들어가. 네가 하든지 이 할아버지가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늘이 안전모를 고쳤었습니다. 크레인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민이 하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늘씨, 안 돼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해야 해요. 하늘이 크레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볼트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크레인을 올려다 봤습니다. 와이어가 삐걱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늘씨, 나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마이너스. 와이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크레인이 기울었습니다. 2톤짜리 금속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씨, 철민이 달려갔습니다. 71살 몸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을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크레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민과 하늘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깨졌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았어. 세상에. 철민과 하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민이 하늘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씨 괜찮아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덕분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박순덕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윤성만에게 소리쳤습니다. 안전 점검도 안 된 크레인을 왜 사용하라고 한 거야? 사람 죽이려고? 윤성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어제 안전팀에서 보고 올렸잖아. 이 크레인 와이어 교체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철민은 윤성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일용직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대표님, 철민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윤성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일용직 주제에. 주제? 철민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람 목숨의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박순덕이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확신했습니다. 당신 강철민 맞죠?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이 박순덕을 봤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덕 씨, 오랜만이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아는 사이야? 강철민이 누구야? 할아버지 누구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늘 씨부터 병원 가야 합니다. 오후였습니다. 철민과 하늘은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뿐이었습니다. 병원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복잡해요. 박순덕 선배님이 알아봤어요. 강철민이라고. 맞아요. 그럼 일용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이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손자 여자친구 시험하려고 왔다고? 그때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철민이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사고 났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회사 안전팀에서 보고 올렸어요. 협력업체 사고라고. 할아버지 이름은 없었지만 저도 오늘 그 공장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마 아직. 왜요?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게 있어.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여기 있던 젊은 여자분 어디 갔어요? 급하게 나가시던데요? 철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장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차 안에서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하늘 씨 핸드폰 위치 추적 가능한가? 회장님, 그건 법적으로.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1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였습니다. 서울 강남 태산자동차 본사 근처였습니다. 철민은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서미란이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화하셨잖아요. 만나자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도연이랑 헤어질 거예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요? 10년 전 사고 진짜 우리 아버지 과로 때문이었나요?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오늘 크레인 사고 당하면서 생각났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라고. 하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전 점검 안 된 장비, 납기일 압박, 과로 강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당한 거죠?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당신네 회사가 우리 아버지 죽인 거 맞죠?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앉아요. 조용히 해요. 앉기 싫어요. 앉으라고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뭔데요? 10년 전 사고 보고서요. 하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고서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 브레이크 부품 불량 하청업체 납기 압박. 운전자 72시간 연속 근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본사 검토 결과 과로운전이 주요 원인. 부품 결함은 사고와 무관 유족 보상 불가. 아래에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승인자 강철민.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철민 이게 누구예요? 우리 회장이에요. 태산자동차 창업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 같은 재벌가랑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맞지 않는다고. 하늘은 서류를 쥔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찾았습니다. 미란과 마주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하늘 씨, 철민이 다가갔습니다.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늘 씨. 오지 말라고요.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강철민이죠? 철민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산자동차 회장. 우리 아버지 죽게 내버려 둔 사람. 하늘 씨, 그건
거짓말 그만하세요. 하늘이 서류를 철민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보고서 승인했다고. 부품 결함 없다고. 우리 아버지 과로가 원인이라고. 철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고서였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결제한 그 보고서. 하늘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요. 부품 불량이 있었다는 거 인정만 했어도 산재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일용직으로 온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손자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시험이요? 나를? 미안해요. 당신이 저한테 무슨 자격으로 시험을 해요? 우리 아버지 죽게 한 사람이. 철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셨죠? 당신이랑 우리 도연이는 안 어울려요. 도연이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죽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하늘씨. 철민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하늘이 뿌리쳤습니다. 전 이제 도연 씨도 못 만나요. 할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날 거예요. 하늘이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란이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미란 씨. 네. 자네 해임이야.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결정될 거야. 협력업체 부당 압력, 직원 괴롭힘, 그리고 철민이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 방해, 충분한 해임 사유지.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자네는 자네 자신만을 위했어. 도연이를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지.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부품 결함은 사고와 무관.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당시에 제대로 조사했을까요? 철민은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나? 잠시만요. 당시 안전팀장이 조사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고 연락처 알아내게 내일 아침까지.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씨 미안해요. 내가 바로잡을게요. 10년 늦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산자동차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 12명이 모였습니다. 서미란도 있었죠.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시작하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미란 전무 해임건입니다. 김 과장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협력업체 신성정밀에 부당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특정 직원을 괴롭히도록 지시했습니다. 미란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앉아요.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 화면에 녹취록이 떴습니다. 미란과 윤성만의 대화였습니다. 정안을 한 달 안에 내보내세요. 더 힘든 일 시키세요.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면 되죠.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 신성정밀 직원이 제보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순덕 씨라는 분이 회장님이 현장에 계신다는 걸 알고 모든 증거를 모아뒀답니다. 철민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해임입니다. 퇴직금도 없어요. 회장님, 나가요. 미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철민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과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안전팀장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지금 로비에 있습니다. 10분 후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안전팀장 이성훈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시게 10년 전 사고 조사 기억하시나? 이성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 보고서에 부품 결함 없다고 썼는데 정말이었나? 이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부품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용접 불량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보고서에? 당시 협력사 관리팀에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부품 결함 인정하면 회사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그냥 운전자 과로로 처리하라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 당시 전무였던 분입니다. 이름 서재혁입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재혁 미란의 아버지. 지금은 고문으로 물러난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보고서 수정하라고. 안 그러면 제 자리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수정했군. 죄송합니다. 비겁했습니다. 이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당시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불량 부품 사진. 그리고 서재혁 고문이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나? 네, USB에 담아왔습니다. 이성훈이 USB를 건넸습니다. 철민은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부품 용접 부위에 명확한 균열.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성훈 팀장. 보고서 수정 바랍니다. 부품 결함 삭제 과로운전으로. 철민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계셨군요.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진실을 숨겼으니까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나?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하늘 씨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고 유족 딸이라고. 이성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철민은 이성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철민은 하늘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의 집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정하늘 씨 어머니시죠? 저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TV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이 만나러 오셨어요? 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하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왔어요?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10년 전 사고에 대해서. 하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진실을 알았어요. 철민이 USB를 꺼냈습니다. 당시 보고서가 조작됐어요. 부품에 결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숨겼어요. 하늘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 씨 아버지는 과로도 하셨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부품 불량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막지 못했어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억울하지 않았구나.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하늘도 울었습니다. 철민은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71살 노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철민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 신청 다시 하겠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씨, 제 손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도연이 하늘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도연씨, 나는 할아버지 손자지만 나는 나야 하늘아, 나를 봐줘. 강철민의 손자가 아니라 강도연을 봐줘. 하늘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도연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네, 고마워요. 진실 밝혀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작게 웃었습니다. 일용직 할아버지로 계실 때가 더 좋았어요. 철민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때가 더 편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신성정밀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태산자동차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뭐 있는 거야? 본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윤석만이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임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방문하신다고 해서 김 과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전 직원 집합시키세요. 네, 회장님이. 윤석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두 공장 앞마당으로 100명쯤 됐습니다. 하늘도 나왔습니다. 박순덕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 한 대 더 들어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71살 노인이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저 할아버지 일용직으로 왔던. 맞아. 강철민 할아버지. 철민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다시 뵙겠습니다. 철민이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태산자동차 회장 강철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이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요?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손자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확인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본 건 이 공장의 부당한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안전수칙 무시, 직원 괴롭힘, 그리고 경영자의 무책임이었습니다. 윤석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닥치세요.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전 이 공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도 안 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원을 괴롭히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죠? 그건 증거가 다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석만 대표,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로 고소될 겁니다. 윤석만이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윤석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철민이 다시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철민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이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이 트럭에 장착됐습니다. 그 트럭을 운전하던 기사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운전자 과로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품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용접 불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철민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하늘 씨,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한 건 제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71살 회장이 20대 직원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였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용서해 주기 전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하늘이 철민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그걸로 됐어요. 하늘이 울었습니다. 철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하늘아, 도연 씨, 미안해. 내가 진작 다 말했어야 했어. 이제 비밀 없어. 다 말할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늘이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기다려요. 응?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려줄 수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년이라도 기다릴게. 하늘이 작게 웃었습니다. 철민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태산자동차는 변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노동 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부당한 압력 근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순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순덕 씨. 40년 전 우리 함께 용접 일하던 그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노동자들 편에 서는 회사 만들겠다고. 철민이 웃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느새 잊고 살았네요. 이제라도 지키시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박순덕이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들도 하나 둘 박수를 쳤습니다. 철민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성정밀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 대표가 부임했습니다. 박순덕이었습니다. 현장 이사로 승진한 겁니다. 안전시설이 보강됐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품질 검사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공장 문을 나서는데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응, 오늘로 60번째. 세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100번 채우면 하늘이가 마음 열어줄 것 같아서. 하늘이 웃었습니다. 그런 법칙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든 법칙. 도연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받아줄래? 받을게요. 하늘이 꽃을 받았습니다. 도연 씨, 응?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진짜? 엄마가 밥 먹고 가래요.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의 집, 작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도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도연 씨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 사람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회사 일은 어때요? 바빠요. 할아버지가 일을 엄청 많이 시키세요. 그래도 좋아 보여요. 네. 현장 많이 다니는데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하늘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응? 도연 씨한테 대답해줘야지. 무슨 대답? 이 사람아, 석 달 동안 60번이나 찾아왔잖아. 하늘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도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래도 우리 하늘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네. 어머니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볼 땐 도연 씨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도 원할 거야. 네가 행복한 거.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많이 웃어. 하늘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 씨, 응?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철민의 집 넓은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연, 하늘, 하늘의 어머니, 그리고 박순덕까지. 철민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요리를 하세요? 하늘이 놀라 물었습니다. 옛날에 혼자 살 때 많이 했어요. 요즘 다시 시작했죠. 불고기, 김치찌개, 전, 샐러드. 자, 다들 앉으세요.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철민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회장님.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당연하죠. 순덕 씨, 공장 경영은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보람 있어요. 직원들이 웃는 거 보면 다행이네요. 철민이 하늘의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산재 보상은 잘 받으셨죠?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철민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돈입니다. 보상과는 별개로 제 마음입니다. 회장님, 이건 받아주세요. 10년 늦었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아, 하늘 씨랑 언제 결혼할 거야? 철민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무슨, 왜, 서두르면 안 돼? 하늘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알 건 다 알았잖아요, 서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알았어. 할아버지는 손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 손주요? 그래, 증손주 빨리 안 해주면 할아버지 죽어. 에이, 회장님 건강하시잖아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71년 많은 것들을 이뤘죠. 돈도 벌고 회사도 키우고. 사람들이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었어요. 사람을요. 철민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일주일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요, 회장님? 사람입니다. 부품도, 돈도, 회사도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부품처럼 다뤘죠.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박순덕이 철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철민아. 이제 시작이야. 고마워요, 순덕 씨.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보면서 뭘? 진짜 리더가 뭔지요. 책임지는 게 뭔지. 철민이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넌 나보다 더 좋은 회장이 될 거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저 아직도 가끔 아파요, 아버지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원망은 안 해요. 대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끝까지 일하셨으니까. 하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일하고 싶어요. 좋은 부품 만들고 사람들 안전 지키고. 하늘 씨는 이미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가끔 울기도 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혹시 오늘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따뜻한 마음이 오갈수록 우리 하루도 더 밝아지겠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